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7분 만에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은 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증시부터 좀 간단히 보면 다우 마이너스 0.26% 하락했고요. 나스닥 플럭스 0.98% 상승했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위아래로 난리도 아니었죠. 최근 3거래일 동안 나스닥은 한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반발 매수세로 시초에는 한 2.7% 가까이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싹 반납하고 막 마이너스 갔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0.98%, 시초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했네요. 자, 불안감이 해소됐다. 뭐 기대감이 생겼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지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뭐 그리고 뭐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유 없이 많이 빠졌네? 반등해야겠다. 이런 상승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한 거라서 그런 건 다시 다 반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불안감이 해소됐다라던가 기대감에 따른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설픈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온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혼조세로 마무리한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친구가 발표를 하는 날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이 되죠. 만일 이게 시장 기대치, 지금 아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저번 달보다 낮은 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대치 또는 그 이하로 발표가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이거 정점 찍었네. 인플레이션 지금 뭔가 대내외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러시아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중국 봉쇄도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구나.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이런 기대감을 통한 상승이 필요한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 중요한 두 지표가 오늘,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지표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주봉 생명선 121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고. 쉽게 깨진 않았어요. 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한 방에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 여기에 대한 우려로 밀리기 시작했고 이 자리 회복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잘 나오면 남은 수목금 활용해가지고 나스닥이라면 충분히 121선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121선 위로만 올라가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나스닥이 120일과 60일 정도 사이 이 자리를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현 시장에서는 저점 찍었다, 고점으로 우상향하자 이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에요. 일단은 우하향 추세를 끝내는 게 먼저죠. 우하향 추세라는 건 그냥 이렇게 V자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면 중간에 횡보 단계가 들어가야 다음에 우상향을 하든 재차 빠지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지금 거의 우하향 추세로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나스닥이 12,500원 12,500원이 아니죠. 12,500포인트 주봉상 121선을 탈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많은 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어저께 뭐 거의 개박살이 나구나 싶었었는데 장 막판에 2600 부근까지 빠르게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제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지금까지 코스피의 바닥은 2600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날 증시가 딱 바닥에서 끝났는데 월요일 미증시가 한 4% 5%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을 깼어요. 당연히 하단부에서 악재가 미증시가 부서졌으니 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 깨고 내려갔었는데요. 막판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서 앞으로 시장을 낙관한다 이렇게 보기엔 아직 좀 이르고요. 여전히 시장은 그때 제가 말한 것처럼 2450선까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리까지 오면은 바닥이고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조정은 어찌 보면 길게 봤을 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내리꼽는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2450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한 번에 2450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일단은 저항 구간들을 여러 개 체크를 하면 일단 2750 박스권 상단까지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저항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2800일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까지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위로 좀 길게 홀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승 추세 코스피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그랬을 땐 2950 정도 선의 첫 번째 갭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1선 만날 거고요. 이 자리 뚫으면 최종적으로는 3050에서 310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이 자리는 현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현 시점 기준 낙폭의 절반 부근 요 정도 선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에요. 월봉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을 회복하는 거라서 지금 막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기대하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뭐 정말 운 좋게 소비자 물가지수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러시아 전쟁이 딱 끝나.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돼서 3050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쭉쭉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하나씩 클리어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요 자리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할 거예요. 매일 뭐 장을 리딩을 하니까 시장 같은 거 말씀드리고 현재 시장 이슈들이나 이런 거 체크하면서 이번에는 이 자리는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막힐 것 같아요. 혹은 뭐 이런 것들 말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2750, 2800, 2950, 3050 여기까지 시장 지수가 오면 여러분들이 좀 손실이다 라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시점,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최근 뭐 대부분 종목이 개박살이 났어요. 뭐 당연히 시장 반등하면 그런 종목들 회복할 겁니다. 시장 따라서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지금은 뭐 종목을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을 잡는다? 이것보다는 그냥 기존 종목을 추매하거나 홀딩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응일 거예요. 물론 지금 신규 돈이 많아. 그럼 지금 사실 신규 진입을 해도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이 반등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할 테니까 수익을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좌에 막 종목들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막 손절하고 이럴 필요보다는 기존 종목을 추매하거나 홀딩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고요. 오늘이 어찌 보면은 종목들 추매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오면 내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오늘 시초부터 종가까지 나눠서 추매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오늘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만일 오늘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개똥으로 나오면 또 시장 2450 말한 그 자리까지 거의 그냥 다이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추매를 하실 분들은 오늘 샀던 물량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개똥으로 나오면 그 물량만큼이라도 반드시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아니면 오늘 좀 몸을 사리고 내일 시초에 하겠다, 결과 보고 하겠다라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니면 오늘 좀 내가 여유가 좀 있어 현금에, 그런 분들은 좀 무거운 우량주를 오늘 좀 사보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던가 2차전지 뭐 이런 기술주들 있잖아요. 이런 기술주들을 시초에 들어가서 뭐 단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거는 오늘 좀 어설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뭐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와요. 시장에 돈이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종목들 급등 나오는 거,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시장이 정말 안 좋고 오늘 올라갈 거 없어. 요런 때는 어차피 올라갈 거 없으니까 저놈만 계속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단타나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요. 최근에 떨어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돈이 다 흩어져서 투심이 쏠려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려 낙폭을 보이거나 하락이 커질 수 있거든요. 완전 바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시장에서 조심할 건 그 투심 가득하게 올라가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투심 가득하게 올라가는 테마 종목 어설프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정적이고 무거운 종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장전 브리핑에서 종목을 다루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위험한 시장이니까 그냥 뭐 종목 하루에 몇 개씩 던져주고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막 난리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런 것 기대하면서 리딩 받는 것도 아니실 거고, 장중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보이면 뭐 단기적으로 구간을 잡아드리던가 단타로 잡아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세요. 와, 딱 맞게 끝났네요. 딱 맞게 끝났어. 네.